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장연화라고 합니다. 오늘 발표 내용은 사이버 위협에 한정한 행정조사권과 그 관련된 법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개선되어야 될 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단히 논해보고자 합니다. 처음 이 주제를 논의하기 위한 배경을 한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사이버 위협 방식과 대상이 아주 다양화됐었죠. 전통적인 이제 공격 방법이라고 하면 해킹이 있었습니다. 해킹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나 시스템에 접근 권한이 없거나 아니면은 허용된 접근 권한보다 더 초과해서 침입해서 이제 그 시스템 운영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그런 형태를 말씀드리고 그건 직접적인 공격 수행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처음 네모 안에 들어있는 공급망 공격을 포함한 다양한 사이버 위협 방식이 증가했다. 우선 이렇게 말씀드려놨는데요. 공급망 같은 경우는 사이버 영역에서는 이제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 제품의 설계부터 시작해서 개발, 소싱, 제조, 취급, 고객한테 전달 인수되는 일련의 과정 등을 그냥 통틀어서 공급망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는 공급망에 대한 공격들이 아주 많아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공격 기법으로 발생하였는데요. 이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뭐냐면 소프트웨어 개발 판매하는 그 판매사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해가지고 거기다가 불법 프로그램을 끼워 넣게 되면은 결국은 소비자들한테 이제 그 불법 프로그램이 끼워진지를 또 모르는 상태로 전달되게 되겠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직접적인 공격이 아니라 간접적인 공격은 되는 건데 문제는 아주 그 범위가 넓게 된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피해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 공격 경로를 예측하거나 시스템 모니터 공격 예측을 하는 게 아주 어려워졌고 그러다 보니 시스템 모니터를 아주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필요성이 증가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격이 너무 다양해지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대응을 할 필요성이 높아지게 됐는데요. 이 이제 사이버 위협에 대해서는 뭐 공공기관만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겠죠. 그 민간 부분도 당연히 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 둘 공공기관과 민간 기관 간에 있어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게 아주 중요하게 됐는데요. 그 공격에 대한 정보가 현재 제대로 소통이 되고 있는지 공유되고 있는지 이에 대한 법적 문제가 뭔지 뒤에서 한번 말씀해 보겠습니다. 결국은 이 사이버 위협으로 인해서 공격을 받게 되고 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그래서 조사를 하게 되면은 이 공격자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되겠죠. 법적 책임도 묻게 될 텐데 이 법적 책임을 묻게까지에는 기본적으로 법을 지켜서 법치주의가 적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는 1차적으로 행정조사가 기본이 되어야 되는데요. 이 행정조사는 결론적으로는 이 나중에 사건이 발생되고 난 다음에 고치는 사후적인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형태보다는 실질적으로는 사전 예방에 주안점을 둬야 된다라고 보입니다. 자, 그러면 행정조사가 무엇이냐? 뭐 이렇게 돼서 이제 잘 알고 계신 법학자분도 계시지만 모르신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 배경 이야기를 좀 하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행정조사의 목적은 행정기관의 정책 결정과 정보 수집을 하는 게 목적이죠. 그러면은 행정조사는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시행되느냐 하면은 현장에도 갈 수 있을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문서를 제출하라 그러겠죠. 문서 열람, 그다음에 조사 대상자를 한번 불러다가 이야기도 한번 해보고 들어보고, 그다음에 이제 자료 제출받고 진술 요구하고 이런 모든 활동을 행정청에서 하는 모든 활동을 행정조사라고 합니다. 그럼 행정조사는 행정청이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행정조사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법률은 헌법 제12조 1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형법,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1항을 보면은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체포, 구속, 압수수색, 신문을 받지 않고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처벌, 보안 처분을 또는 강제 노역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청에서 하는 행정조사도 어떻게 보면은 일반 민간인이나 대상자에 있어서는 어떤 강제 처분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고요. 그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는 행정조사 기본법 제5조에서 기본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내용은 행정기관은 법령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서 행정조사를 실시하고 할 수 있다. 즉 법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조사 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서 실시하는 행정조사의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임의적인 행정조사는 그냥 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행정조사 기본법의 한 제3조에 보게 되면은 이제 모든 행정기관은 행정조사를 할 수 있고 그거는 이 행정조사 기본법을 따라서 해야 되지만 3조에는 조금 적용 범위라는 규정을 해서 내용을 조금 조절하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은 개별 법률에 다른 행정조사 내용이 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그 법을 따라라. 굳이 행정조사 기본법을 따르지는 않아도 된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는 보통 어떤 내용들이 돼 있냐면은 이게 조사 내용이 공개되면은 국가 존립에 좀 문제가 있다던가. 위협을 준다던가 뭐 이런 국가 안전 보장에 관련된 문제라든지 국방 안전 그리고 조세 형사 사건도 조사하는 것도 전부 다 행정 조사의 일종이지만 우리는 형사소송법이나 또 다른 절차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고요. 행정도 마찬가지고 금융감독원이나 독점규제법도 똑같이 자기네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 그건 자기 규정을 따라서 가고 있습니다. 행정조사는 아까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5조에서 보면 자발적 협조라고 말해 있으니까 임의조사도 있고요. 강제조사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이게 세금 안 내거나 그러면 세금 조사관들이 서류를 내라 아니면 막 압수 조사하러 막 집에도 들어가고 집행도 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 같은 것을 강제조사라고 합니다. 강제조사는 특히나 조세범 처벌법이라든지 관세법이라든지 특별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조사 같은 경우는 이제 간접 강제와 직접 강제, 즉시 강제라는 게 두 개로 나눠집니다. 간접이란 것은 뭐가 간접일까?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임의로 하는데 안 따르면은 그에 따라서 과태료라든지 다른 처벌을 하겠다. 뭐 심지어는 형사처벌까지 하겠다라는 그 간접적인 처벌을 하겠다 아니면 다 돈을 내게 하겠다 이런 형태로 강제를 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직접적인 것은 직접 아까 뭐 경찰관들이 가서 이제 술 취한 분들 모셔다가 이제 유치장에다 약간 모셔다 놓는다든지 이런 것도 다 행정조사의 쪽이 일정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즉시 강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지금 사이버 위협이 엄청나게 계속되고 있다 그러고 어떤 자료 제가 어디에서 봤더니 우리나라의 공공기관 대학교를 포함해서 공공기관에 하루에 외국에서 해킹 들어온 게 150만 건이 된다. 하루에 150만 건이 된다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사이버 위협들이 대단히 커지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나라는 이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어떤 법제가 있는가? 법이 있어야 아까 처음에 적법 절차 원칙에 따라서 조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선 이제 국가정보원법이 최근에 개정이 되었죠. 최근되면서 국가정보원 에서는 일반적인 수사를 할 수 없도록 수사권이 없어지게 됐습니다. 없어지긴 대신에 4조에서 국정원은 이런 업무를 수행한다 이렇게 하면서 국가 배후 해킹 조직 및 사이버 안보, 위성 자산 등 안보 관련 우주 정보에 대해서 조사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이나 위협에 대한 예방 대응을 할 수 있다라고 업무 규정을 넣어놓고 제5조에서는 이에 대해서 국가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이라고 해가지고 다른 국가기관에 대해서 사실 조회, 확인, 자료 제출 등 필요한 협조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그리고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따라야 된다라는 규정을 해서 국가정보원에서 행정조사를 할 수 있는 사이버 안보와 관련해서 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행정조사 규정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정보에 따라서 사이버 안보 업무 규정이라는 게 대통령령이 있는데요. 거기도 이렇게 많은 규정들에 있어서 행정조사 규정을 적어놨습니다. 이미 제출한다던가 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한다던가 뭐 이런 대응 조치를 하고 예방 조치하고 사이버 보안 실태 조사도 한다는 이런 규정들이 이렇게 많은 규정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 국정원 관련한 내용들은 아니지만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름이 좀 깁니다. 그래서 이제 정통망법이라고 좀 짧게 이야기하는데요. 거기서도 규정을 하고 있고, 여기서는 민간 기관에서 일이 생기면은 사이버 위협이라든지 침해가 생기면은 이제 보고를 해달라.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국정원하고는 아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라든지 아니면 한국인터넷진흥원 관련해서 뭐 이제 보고를 하고 거기서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런 행정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통신기반보험법에도 이런 내용들이 주어지게 있는데 이렇게 많은 규정들이 우리나라 사이버 위협에 대한 행정조사 관련 법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지금 국가적으로 사이버 위협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그에 대해서 예방적 조치가 아주 중요하다고 제가 맨 처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 이 지금 법이 이렇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법에서 도대체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이를 먼저 보고 개선 방향이 뭔지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개별법이 없습니다. 아까 국정원법도 있고 사이버 안보 규정도 있고 업무 규정도 있고 했는데 왜 개별법이 없는 거예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실 수 있는데 이게 국정원법은 국정원이 무슨 일을 하는가에 대한 기관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조사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조사 사이버 안보에 관련된 개별 법률이 있어야 되는데 한참 예전부터 우리는 국가 사이버 안보 기반법 기본법 이런 법을 만들려고 했으나 만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개별법이 사이버 위협이나 안보 자체에 대한 일반법 내지 기본법이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른 법률, 아까 국가정보법에 조금 행정 조사에 관한 일반 규정이 있는 걸 가지고 좀 한다던가 아니면 다른 아까 법에 있는 것을 조금 직접 간접적으로 적용한다던가 이런 지금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가 크죠. 왜냐 처음에 헌법의 적법 절차 원칙에 대해서 법이 있어야 된다는데 법이 제대로 없다라는 문제가 아주 큰 문제로 대두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국가정보원법 자체에서도 직무 영역이 아주 협소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거는 국정원법을 개정하고 만들면서 이걸 어떻게 사이버 안보라든지 여기만 치우쳐서 뭔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있을 수 있었으나 어떻게 해야 될지 결론을 못 내리셨던 게 아닌가. 그래서 그냥 영역을 대단히 좁게 해놓고 이제 사이버라는 게 아시다시피 너무 넓은 영역이라 너무 넓게 해놓으면 사찰이라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해서 좁아진 것 같은데요. 국정원 직원의 현장 조사 범위가 대단히 한정이 되어 있어서 지금 국정원법 4조 제1항 제4호 사이버 공격이나 위협에 대한 예방 대응 목적의 직무를 수행할 때는 현장 조사가 불가능한 것으로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현장 조사를 해야 이게 무슨 문제가 생겼는지 직접 보고 판단할 텐데 문제가 좀 생기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처음에 아주 정보 공유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이버 안보 업무 규정 제6조에는 이제 서로 정보 공유를 하게 되어 있으나 이 대상은 공공기관에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공공 분야 자체만 적용돼서 이게 민간과 이 국정원이나 국가기관에 있어서 정보 수집 공유가 안 된다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또 조사를 할 때 다 디지털 증거겠죠? 그 디지털 증거를 지금 수집을 하고 모으고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조사를 하고 해야 되는데 이 조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디다 모으고 어떻게 반환하고 어떻게 폐기할 것인가에 대한 전혀 체계가 미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사이버 공간에 대한 조사, 정보 조사들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규정이 없다는 것도
가장 큰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큰 문제점이 있는데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될 것인가? 그에 대해서 계산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선 법이 없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이 법을 우선은 사이버 안보법을 신설을 하거나,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법은 만들걸 몇 번이나 안이 나왔지만 폐기가 되었던 그런 문제점이라 신설이 안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국가정보원법 5조 아래에다가 조금 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현재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간접 강제조사 규정을 신설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간접 강제 이제 뭐 몇 조 이거는 뭐 만들기 나름이니까 사이버 공격 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조사라는 제목을 달고 밑에 규정을 만들어 봤습니다. 1항은 사이버 공격 위협에 대한 예방 대응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을 출석시켜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이 간접 강제 등 행정 조사에서 아까 임의적 조사와 강제 조사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강제 조사는 아무리 그래도 범위가 한정이 되어 있고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조금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런 식으로 제한을 두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넣어봤습니다. 2항은 원장은 1항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당사자 등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사이버 공격 및 위협과 관련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장부, 서류, 전산자료, 음성 녹음 자료, 화상 자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전한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원장님이 직접 가서 조사를 하지 않으실 테니까 직원들한테 어떤 조사, 어떤 한정에서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넣어봤습니다. 3항입니다. 2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직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서 당사자 등의 진술을 들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술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항상 강제조사는 수사와 경계선이 있게 됩니다. 수사라고 하게 되면 지금 현재 국정원 수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쪽으로 넘어갈 수는 현재는 없는 상태이고 수사로 넘어가게 되면 훨씬 더 지켜야 될 것들이 많아집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당사자도 자기가 어떤 내용을 하고 그게 청취가 되고 진술되어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가를 예측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진술조서는 작성해야 될 것 같고요. 사항은 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직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서 당사자 등에게 조사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하고 제출된 자료나 물건을 일시 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조서를 줘서 작성 발급하여야 하며 보관한 자료나 물건이 다음에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왜냐하니까 그 물건을 압수 비슷하게 되는 거죠. 가져오게 했으면 돌려주는 그 과정도 꼭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밑에 두 가지 자료가 이제 해당 조서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이미 이제 목적이 달성됐거나 그런 경우는 즉시 반환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5항은 1항 내지 3항에 따른 조사에 있어서 당사자 등은 의견을 제출하거나 진술할 수 있으며 조사에 참관할 수 있고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 밖에 조사에 관한 조사 절차에 관해서는 행정조사기본법 9조 내지 11, 13조를 준용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항은 원장은 사이버 공격 및 위협에 관한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캐싱, 호스팅,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 및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사이버 공격 및 위협 발생 모니터링 및 대응을 위해 필요한 정보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캐싱, 호스팅,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 및 정보통신 제공자의 권리 및 이해관계인을 적절히 고려해야 한다 하고 이제 그다음 7항에서는 참관하고 대리인 선임하는 내용을 하고 그 8항에 대해서도 반환하는 그런 내용을 주고 있습니다. 이 간접 강제를 해야 되는데 이건 할 수 있다라고 적절히 고려해야 되고 하고 하는데 뭔가가 이제 강제적인 조치가 주어져야 당사자도 응할 수 있기 때문에 간접 조사 작용으로 이게 만약에 그 직원을
폭언 폭행을 하거나 조사 거부를 하거나 방해하거나 제출을 안 한다든가 허위 자료를 제출하든가 이런 경우에 이에 대한 형사 처벌 규정이라든지 과태료라든지 그런 규정들을 두어서 강제하는 그런 내용들이 아마 이 조항이 들어가게 되면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맨 첫 장에서 생각했어요. 마지막에 즉각적으로 이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즉시 강제 조사 관련 규정을 신설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 조사는 기본권 침해 정도가 아주 크게 됩니다. 흔히 생각하시면은 형사 사건에서 압수수색 체포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의 어느 정도 강제력을 가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아주 신중을 가해야 되는데, 이 대상자들을 사이버 공격 및 위협에 관여한 자 이런 식으로 한정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밑에 보면 주거 창고 사무실 등 이런 온라인 서버나 서버 통신망의 직권으로 접근해서 자료를 가져올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이 되어지고, 그 밑에 규정들은 아까 강제 조사와 거의 비슷합니다. 조서 작성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수색 절차도 적용하고 그렇게 되는데, 이게 수사도 아닌데 이렇게 수색과 접근 주거에 들어가고 하는 것에 대한 위헌 시비가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맨 밑에도 적어놨는데 사후영장 제도를 사용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게 뭐냐니까 이 법원에다가 고등법원 판사에게 신청을 해서 이게 즉시 강제를 한 다음에 48시간 내에 이게 옳은 건지 안 옳은 건지 해도 되는 건지 아닌지 사후 영장처럼 그렇게 신청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만약에 그리고 허가가 발급되지 않으면은 바로 정보를 폐기하는 그런 조항을 두게 된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위헌 시비를 없앨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비슷한 규정이 정통망법에도 있는 것으로 봐서 그게 위헌으로 결정되지는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정절차 기본법에 있어서 아까 몇 가지는 조세라든지 행형이라든지 형사 부분은 다 빠져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조항이 생기게 된다 그러면 행정조사 기본법 3조 2항에서도 예외 대상으로 어느 정도 명시가 되어 있어야 절차적으로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아까 두 규정에서 보다시피 대리인 선임하고 선임자가 참관도 할 수 있고 이런 규정을 둔 것처럼 강제적인 행정조사 때는 이게 수사랑 크게 차이가 없다는 그런 비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상 적법 절차를 준수하고, 특히 진술 거부권이라든지 변호인 조력권 등 이런 것들을 명시하는 것들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처음 문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 조사 체계가 구축되어야 되지 않을까. 현재는 아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디지털 자료들을 보관하고 폐기하고 해야 되는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자료를 분석 규정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사이버 위협에 아주 큰 위협에 닥치고 있는데 근거 법률이 없는 거에 대해서는 대단히 좀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적법 절차에 따라서 하려면은 이런 많은 개선 방안이 필요하겠다 생각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